진짜 똑똑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집니다. 60세 이후의 좋은 머리란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입니다. 이 책은 나이가 들수록 뇌와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삶의 태도, 사고방식,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따뜻한 시선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지만 저자는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을 운용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화와 질병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내 몸과 마음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혜를 제안합니다. 또한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뇌의 건강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모두 늙고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즐겁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기분 좋게 나이 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60세부터는) 머리가 좋다의 의미가 바뀐다. 시니어 세대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좋은 머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머리가 좋은 시니어를 목표로 하기 전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빠 보이는 시니어란 어떤 사람일까를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안타깝게도 현명한 인상을 주기 어려운 시니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화를 터뜨린다. 절대로 내가 옳다며 자기 말을 밀어붙이고 반대 의견이나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을 0이 아니면 100, 흑이 아니면 100처럼 양극단적으로만 생각하고 중용의 정신이나 유연성이 없다. 텔레비전 방송 해설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이 전혀 없다. 말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변화가 두려워 이미 결정된 루틴 안에서만 머물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변명만 할 뿐 희망을 품고 무언가에 도전하는 일이 없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만 크게 집중하고 비관적이며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대략 살펴본 것이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은 시니어라고 할 수 없고 현명하게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와 반대의 삶을 지향한다면 필연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감정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어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으며 기품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과 의견을 확실하게 가지면서도 모든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시니어를 만나면 누구나 그의 높은 품격과 은은한 지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억하자. 아주 약간의 요령만 알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머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인간적인 유연함이 시녀의 지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얼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졌음에도 고집쟁이가 되거나 하나의 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결코 지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유치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내가 학생 때는 오로지 하나의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고 이능고 머리가 좋은 것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결과와 이익을 효율적으로 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모색해 왔을 것이다. 이처럼 자이든 타이든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했기에 저건 틀렸고 이것만 옳다로 기우는 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예 빠져 있다. 이제는 60대 이상의 시녀가 되었으니 그런 경직된 태도를 좀 바꿔서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지라는 입장을 취해보자. 백인가 흑인가로 다 자르지 말고 회색도 허용할 수 있어서 복수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성숙도가 높고 지적이라는 인상도 들게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대답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삶의 질과도 크게 연관된다. 나는 평소 어느 나이쯤 되면 혈압이나 혈당치가 높아도 괜찮은 경우가 꽤 있다고 주장해왔다. 혈압을 너무 낮추면 낙상 위험이 생기고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생활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제각각인 체질과 상황을 고려해서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상 수치에 맞추려 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의사 90% 이상은 혈압이 높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라거나 사람에 따라라는 유연함이 전혀 없다. 이런 내 주장에 대해 반론을 받을 때도 있는데 나는 결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 혈압이 얼마 이상이니 이 약을 먹고 이만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져서 생활하기 한결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좋은 결과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해졌다면 일단 복용을 멈추거나 먹는 빈도를 줄이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특히 의사 중에는 이것이 절대로 올바른 답이다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니 더욱 세상에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의학자이고 해부학자인 요로다케시 선생은 세상이 이론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라며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도 그토록 건강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오랜 시간 의사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은 정석대로 되지 않음을 실감한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응용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구하는데 매몰되지 않고 때로는 이론이나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시대와 함께 세상의 정답이 변할 때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똑똑함. 좋은 머리의 의미를 사회적 지위나 학력,
직함, 연봉 등과 묶어버리면 대부분 사람에게는 머리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지고 인생도 갑갑해질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게 없더라도 일테면 내가 가진 독창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엄청나게 돈 많은 부자가 부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며 찾아올 만한 사람이 되는 쪽이 훨씬 극적이고 재미있으며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 같다. 조직을 떠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 얼마나 깊이와 재미를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는 부분이며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의 좋은 머리가 드러난다.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곧 자신의 진화를 죽을 때까지 믿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 나이에 무슨 난 이미 늙었다고 어차피 내겐 무리야 같은 소극적인 생각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란 나도 하면 해낼 수 있어 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생들을 살펴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명 내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공부에 전념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지금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고 순수하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와 마음, 몸과 외모가 점점 젊어질 뿐 아니라 곤란과 역경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실패는 의외로 별것 아닌 경우가 많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머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그러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거나 늙음과 죽음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활기차고 명랑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내일이 온다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지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보기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지성을 칭찬받아서 기분 나빠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적힌 것을 실천하면 저 사람 머리 참 좋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이런저런 규칙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멋진 인생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전두엽을 단련할수록 노화는 멈추고 머리는 좋아진다. 지금부터 뇌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훈련으로 주로 전두엽 기능 활성화의 효과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을 소개하겠다.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창작 등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위축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감정 노화가 일어나며 의욕이 떨어져 소극적으로 된다.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지 않아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창의적인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두엽을 단련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감정이 풍부하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으며 새로운 발상,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른다. 사람은 감정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노화는 전두엽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서 전두엽을 훈련하고 젊음도 유지하려 노력하면 머리와 몸, 외모의 노화도 늦출 수 있다. 또 생각의 유연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적응력, 응용력도 높아지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사람으로서의 현명함과 마음 그릇의 크기로도 이어진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전두엽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강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 전두엽은 직접적으로 생존과는 관계없는 영역이라 여겨지기 쉬우나 진화를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위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이른바 인간다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왕지사 인간으로 태어나 전두엽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는 만큼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끼다 똥되는 격이 되어버린다. 전두엽이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려는 사고이다. 기존의 틀, 하던 대로 하던 루틴을 깨뜨리려 할 때야말로 전두엽은 힘차게 움직이고 활성화가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된 다음까지도 전두엽을 단련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교 선생이나 회사의 상사가 내린 지시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따르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풍조가 만연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답습주의를 지속하는 한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는 건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라는 대로 이행하는 삶의 방식에서 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위축이 된다. 머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한쪽만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전두엽은 자유롭고 활기찬 삶, 풍부한 감성과 어느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무슨이란 말은 절대 봉인한다.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실천할 때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다. 이제부터는 일절 이 나이에 무슨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은 마음을 시들게 하고 뇌도 몸도 늙게 만드는 독과 같은 말이다.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계속 진화할 수 있으며 머리 역시 똑똑해질 수 있다. 사고와 습관을 바꾸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흘러넘치는데도 나이를 변명하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무척 아까운 행동이며 똑똑하다고도 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모를 예로 들면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는 않아서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즐기고 스킨케어에 공을 들여 보자. 기미와 주름, 피부 처짐이 신경이 쓰이면 미용 의료의 힘을 빌리는 것도 대찬성이다. 외모가 젊어지면 마음도 젊어진다.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곳에서 할머니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면 받자마자 등줄기가 쭉 펴지며 미소를 짓는다고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외모가 젊어 보이도록 유지하는 것은 뇌, 몸, 마음의 안티에이징으로 이어지므로 꼭 신경을 쓰면 좋겠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좀 괜찮네 라고 할 수 있게 스타일링에 힘쓰는 것도 결과적으로 활기찬 뇌를 만들어 준다. 나다운 모습으로 즐기면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 등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답게 사는 길을 경쾌하게 걷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 나이에 꼴사납게 왜 저래 라며 수치심을 조장하거나 아예 못하게 하려는 사람까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당신이 이 나이가 되기까지 갖은 인내와 고생이 있었을 것이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러한 것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다는 뜻이다. 먼 길 돌아 이제야 자유를 손에 넣었는데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못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은가.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밝은 기분이 될 수 있는 길을 걷기 바란다. 남의 이목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응용하는 힘. 특히 60세 이후의 똑똑함에 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AI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박식함에 대한 가치가 옅어지고 있다. 대신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내 나름으로 소화할 것인가, 즉 지식의 운용력을 묻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머리 좋음은 지식이 많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머리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공해서 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발상으로 창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학생이던 그때는 단어, 역사적 사실, 방정식 등을 무작정 외우고 기억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인풋의 방식, 즉 주입식 교육이었다. 그래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통째로 암기하면 꽤 좋은 학업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습관이 여전했던 것 같다. 상사의 지시를 그저 따르거나 회사에서 설정한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한 사람이 조직 안에서 높이 중용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물론 인생에서 그랬던 시기가 전혀 쓸모없던 것도 아니었고 부정할 생각도 없다. 나도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좋은 머리가 아니라 요령이다라고 여지없이 말하기도 했다. 효율적으로 인풋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테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한다면 그것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처럼 시니어 세대를 맞이하여 이런저런 제약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지금은 엉뚱함이라 해도 좋고 기발함이라 해도 좋으니 자신만의 발상과 신념을 갖는 기쁨을 알면 좋겠다. 다소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모르면 창피를 당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도 최종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은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일 뿐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존경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면 오히려 식상한 생각에서 빠져나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에 힘을 쏟는 편이 한 사람으로서 지성과 매력도 커지고 훨씬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줏대 없이 남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라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과 경의를 받는다. 나 역시 남들이 바보 같은 소리라며 수근거린들 그게 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발상을 나는 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자신만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현명함을 갖자. 이 나이 때 사람들의 관심사라 하면 노화와 질병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누구나 안 늙고 싶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싶다.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한 사람은 늙어가고 병에도 걸린다. 피할 수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행복 그 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단골병원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잠시 다음 질문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자. 단골병원의 의사가 말하는 대로 약을 복용해서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았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의문이나 불안에 대해 그 의사는 써 개운치 않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가? 당신의 체질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약을 먹으면 괜찮다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 의사를 의심해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 상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료를 받을 때 움츠러들지 말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생각이나 희망을 말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의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태도를 바꿔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신이 안심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을 찾는 것도 생각하자. 많은 사람이 의사를 절대적인 존재라 믿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변함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의사는 만능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을 텐데 병원이 효율주의에 빠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진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자 각자의 상태를 촘촘하게 살피지 않고 오로지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데에 필사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해당 환자에게 정말로 유익한지 어떤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처방하는 것이다. 나는 안이하게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감기나 두통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약의 힘을 빌리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 내장 기능 저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약물 복용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약의 부작용에 대해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령이 될수록 약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때로는 약을 버릴 용기도 필요하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 숫자로 나타나는 것에는 종류도 많은데 중요한 점은 이 수치들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려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보내는 사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혈압이 최고 혈압 220으로 고혈압의 기준이라는 140을 훌쩍 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복용하지 않고 있다. 지시대로 복용해서 혈압을 무리하게 낮춰버리면 머리가 멍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약의 양을 조절해서 대략 170 언저리가 유지되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또 혈당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600 정도가 된다. 식후 정상적인 혈당치인 140 미만보다 꽤 높은 상태지만 처방받은 대로 다 먹지 않고 운동을 해서 300 정도까지 내렸다.
약으로 무리하게 정상 범위까지 낮추느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 컨디션이 나빠지느니 설령 장래에 질병에 대한 위험이 있더라도 지금 편안하게 일상을 지내는 쪽이 내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신경 쓰느라 참아야만 하는 생활을 하느니 장수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즐겁게 나답게 살고 싶다. 자신이 받을 의료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신이 노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삶의 모습과 그대로 이어진다. 나의 의사는 내 인생관과 생사관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인가? 소중한 생명을 맡기는데 충분한 사람인가? 언제나 이런 물음을 가지면 좋겠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쩌면 시니어 세대를 맞이한 우리가 내 삶을 나답게 사는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질병과 함께 산다는 태도가 정신을 안정시킨다. 질병에 대해서도 걸리면 걸린 대로 살아간다는 정신이 노년기를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보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반드시 늙고 늙으면 질병에 걸린다.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되면 무슨 질환 하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질병을 뿌리 뽑으려는 삶의 태도는 어느 시기까지는 당연히 중요하며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질병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꺼림칙하게 여겨 회피할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즉, 자신이 질병에 걸렸음을 수용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편이 훨씬 건설적이라는 뜻이다. 정신과 의사인 모리타 마사타케가 제창한 모리타 요법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불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안을 수용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마음 치료법이다. 즉,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면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자. 모리타 요법으로 접근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인이 있는 그대로 수용한 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좀 더 상냥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저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라며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어 본다 같은 어드바이스를 한다.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면 바로 거기부터 앞날에 대한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물론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어려워졌을 때 대한 것이다. 만약 회복의 전망이 어둡다면 그 질병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병마와 싸우다. 즉, 투병이 아니라 병마와 함께 산다는 공병의 정신으로 질병을 잘 길들이면서 살아가는 침착하고 평온한 정신이 시니어에게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관심 갖기를 들 수 있다.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남아있는 잔존 능력에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도
시나 그림 창작에 의욕을 불태우는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보는 방법은 많이 있다. 패럴림픽 선수들은 그들이 출전한 많은 경기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압도적 기량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겨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례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생겼을 때는 그것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있는 힘껏 내 맘대로 산다. 내가 58세이던 2019년에 있던 일이다. 몸 상태가 이상하게 안 좋고 체중까지 많이 빠지길래 오랜만에 혈액 검사를 받았더니 매우 높은 고혈당이 나왔고 췌장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워낙에 혈압이 높기도 했어서 장수는 못할 거라 여기며 살긴 했지만 이 일로 나의 죽음을 처음으로 확실히 각오했다. 그때 내가 내린 결단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실컷 하다 가자였다. 결과적으로 암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내 인생관과 사생관에 지금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은 어차피 모두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똑똑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행복도는 뚝뚝 떨어진다. 죽고 싶지 않아,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라며 항상 겁내고 불안해하면 행동도 사고의 폭도 좁아진다. 반면 어차피 죽는데라며 배짱을 가지면 남들 눈에는 대담해 보이는 도전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앞으로의 인생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기분 좋은 일상이 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은 천방지축 개구쟁이 시니어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온 힘을 바쳐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쩌자는 건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게 원래 나거든요. 라는 다소 천방지축 같은 모습은 인정받으며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만끽하자. 이것이 건강장수의 비결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남의 눈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처럼의 신나는 시기를 영 못 쓰게 된다. 돈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아끼지 말고 쓰자. 자식을 위해 남기려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게 원치 않는 다툼을 낳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느니 차라리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돈을 써서 덩달아 경제도 돌아가게 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쓰면 쓸수록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을 써야 귀한 대접을 받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 자기 긍정감 향상으로도 이어져서 치매나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신세 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지금까지 평생토록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인생의 종반에 다다른 지금만큼은 그에 대한 보답을 받아도 결코 죄가 아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60세부터는 머리가 좋다의 의미가 바뀐다.
시니어 세대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좋은 머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머리가 좋은 시니어를 목표로 하기 전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빠 보이는 시니어란 어떤 사람일까를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안타깝게도 현명한 인상을 주기 어려운 시니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화를 터뜨린다. 절대로 내가 옳다며 자기 말을 밀어붙이고 반대 의견이나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을 0이 아니면 100, 흑이 아니면 100처럼 양극단적으로만 생각하고 중용의 정신이나 유연성이 없다. 텔레비전 방송 해설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이 전혀 없다. 말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변화가 두려워 이미 결정된 루틴 안에서만 머물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변명만 할 뿐 희망을 품고 무언가에 도전하는 일이 없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만 크게 집중하고 비관적이며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대략 살펴본 것이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은 시니어라고 할 수 없고 현명하게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와 반대의 삶을 지향한다면 필연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감정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어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으며 기품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과 의견을 확실하게 가지면서도 모든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시니어를 만나면 누구나 그의 높은 품격과 은은한 지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억하자. 아주 약간의 요령만 알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머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인간적인 유연함이 시니어의 지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얼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졌음에도 고집쟁이가 되거나 하나의 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결코 지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유치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내가 학생 때는 오로지 하나의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고 이능고 머리가 좋은 것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결과와 이익을 효율적으로 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모색해 왔을 것이다. 이처럼 자이든 타이든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했기에 저건 틀렸고 이것만 옳다로 기우는 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예 빠져 있다. 이제는 60대 이상의 시니어가 되었으니 그런 경직된 태도를 좀 바꿔서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지라는 입장을 취해보자. 백인가 흑인가로 다 자르지 말고 회색도 허용할 수 있어서 복수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성숙도가 높고 지적이라는 인상도 들게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대답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삶의 질과도 크게 연관된다. 나는 평소 어느 나이쯤 되면 혈압이나 혈당치가 높아도 괜찮은 경우가 꽤 있다고 주장해왔다. 혈압을 너무 낮추면 낙상 위험이 생기고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생활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제각각인 체질과 상황을 고려해서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상 수치에 맞추려 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의사 90% 이상은 혈압이 높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라거나 사람에 따라라는 유연함이 전혀 없다. 이런 내 주장에 대해 반론을 받을 때도 있는데 나는 결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 혈압이 얼마 이상이니 이 약을 먹고 이만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져서 생활하기 한결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좋은 결과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해졌다면 일단 복용을 멈추거나 먹는 빈도를 줄이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특히 의사 중에는 이것이 절대로 올바른 답이다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니 더욱 세상에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의학자이고 해부학자인 요로다케시 선생은 세상이 이론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라며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도 그토록 건강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오랜 시간 의사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은 정석대로 되지 않음을 실감한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응용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구하는데 매몰되지 않고 때로는 이론이나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시대와 함께 세상의 정답이 변할 때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똑똑함. 좋은 머리의 의미를 사회적 지위나 학력, 직함, 연봉 등과 묶어버리면 대부분 사람에게는 머리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지고 인생도 갑갑해질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게 없더라도 일테면 내가 가진 독창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엄청나게 돈 많은 부자가 부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며 찾아올 만한 사람이 되는 쪽이 훨씬 극적이고 재미있으며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 같다. 조직을 떠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 얼마나 깊이와 재미를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는 부분이며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의 좋은 머리가 드러난다.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곧 자신의 진화를 죽을 때까지 믿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 나이에 무슨 난 이미 늙었다고 어차피 내겐 무리야 같은 소극적인 생각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란 나도 하면 해낼 수 있어 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생들을 살펴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명 내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공부에 전념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지금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고 순수하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와 마음, 몸과 외모가 점점 젊어질 뿐 아니라 곤란과 역경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실패는 의외로 별것 아닌 경우가 많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머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그러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거나 늙음과 죽음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활기차고 명랑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내일이 온다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지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보기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지성을 칭찬받아서 기분 나빠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적힌 것을 실천하면 저 사람 머리 참 좋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이런저런 규칙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멋진 인생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전두엽을 단련할수록 노화는 멈추고 머리는 좋아진다. 지금부터 뇌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훈련으로 주로 전두엽 기능 활성화에 효과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을 소개하겠다.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창작 등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위축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감정 노화가 일어나며 의욕이 떨어져 소극적으로 된다.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지 않아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창의적인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두엽을 단련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감정이 풍부하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으며 새로운 발상,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른다. 사람은 감정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노화는 전두엽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서 전두엽을 훈련하고 젊음도 유지하려 노력하면 머리와 몸, 외모의 노화도 늦출 수 있다. 또 생각의 유연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적응력, 응용력도 높아지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사람으로서의 현명함과 마음그릇의 크기로도 이어진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전두엽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강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 전두엽은 직접적으로 생존과는 관계없는 영역이라 여겨지기 쉬우나 진화를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위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이른바 인간다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왕지사 인간으로 태어나 전두엽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는 만큼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끼다 똥 되는 격이 되어버린다. 전두엽이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려는 사고이다. 기존의 틀, 하던 대로 하던 루틴을 깨뜨리려 할 때야말로 전두엽은 힘차게 움직이고 활성화가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된 다음까지도 전두엽을 단련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교 선생이나 회사의 상사가 내린 지시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따르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풍조가 만연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답습주의를 지속하는 한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는 건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라는 대로 이행하는 삶의 방식에서 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위축이 된다. 머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한쪽만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전두엽은 자유롭고 활기찬 삶, 풍부한 감성과 어느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무슨이란 말은 절대 봉인한다.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실천할 때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다. 이제부터는 일절 이 나이에 무슨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은 마음을 시들게 하고 뇌도 몸도 늙게 만드는 독과 같은 말이다.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계속 진화할 수 있으며 머리 역시 똑똑해질 수 있다. 사고와 습관을 바꾸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흘러 넘치는데도 나이를 변명하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무척 아까운 행동이며 똑똑하다고도 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모를 예로 들면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는 않아서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즐기고 스킨케어에 공을 들여 보자. 기미와 주름, 피부 처짐이 신경이 쓰이면 미용 의료의 힘을 빌리는 것도 대찬성이다. 외모가 젊어지면 마음도 젊어진다.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곳에서 할머니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면 받자마자 등줄기가 쭉 펴지며 미소를 짓는다고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외모가 젊어 보이도록 유지하는 것은 뇌, 몸, 마음의 안티에이징으로 이어지므로 꼭 신경을 쓰면 좋겠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좀 괜찮네 라고 할 수 있게 스타일링에 힘쓰는 것도 결과적으로 활기찬 뇌를 만들어 준다. 나다운 모습으로 즐기면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 등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답게 사는 길을 경쾌하게 걷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 나이에 꼴사납게 왜 저래 라며 수치심을 조장하거나 아예 못하게 하려는 사람까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당신이 이 나이가 되기까지 갖은 인내와 고생이 있었을 것이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러한 것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다는 뜻이다. 먼 길 돌아 이제야 자유를 손에 넣었는데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못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은가.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밝은 기분이 될 수 있는 길을 걷기 바란다. 남의 이목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응용하는 힘. 특히 60세 이후의 똑똑함에 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AI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박식함에 대한 가치가 옅어지고 있다. 대신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내 나름으로 소화할 것인가, 즉 지식의 운용력을 묻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머리 좋음은 지식이 많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머리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공해서 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발상으로 창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학생이던 그때는 단어, 역사적 사실,
방정식 등을 무작정 외우고 기억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인풋의 방식, 즉 주입식 교육이었다. 그래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통째로 암기하면 꽤 좋은 학업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습관이 여전했던 것 같다. 상사의 지시를 그저 따르거나 회사에서 설정한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한 사람이 조직 안에서 높이 중용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물론 인생에서 그랬던 시기가 전혀 쓸모없던 것도 아니었고 부정할 생각도 없다. 나도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좋은 머리가 아니라 요령이다라고 여지없이 말하기도 했다. 효율적으로 인풋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테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한다면 그것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처럼 시니어 세대를 맞이하여 이런저런 제약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지금은 엉뚱함이라 해도 좋고 기발함이라 해도 좋으니 자신만의 발상과 신념을 갖는 기쁨을 알면 좋겠다. 다소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모르면 창피를 당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도 최종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은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일 뿐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존경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면 오히려 식상한 생각에서 빠져나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에 힘을 쏟는 편이 한 사람으로서 지성과 매력도 커지고 훨씬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줏대 없이 남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라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과 경의를 받는다. 나 역시 남들이 바보 같은 소리라며 수근거린들 그게 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발상을 나는 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자신만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현명함을 갖자. 이 나이 때 사람들의 관심사라 하면 노화와 질병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누구나 안 늙고 싶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싶다.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한 사람은 늙어가고 병에도 걸린다. 피할 수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행복 그 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단골병원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잠시 다음 질문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자. 단골병원의 의사가 말하는 대로 약을 복용해서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았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의문이나 불안에 대해 그 의사는 썩 개운치 않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가? 당신의 체질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약을 먹으면 괜찮다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 의사를 의심해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 상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료를 받을 때 움츠러들지 말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생각이나 희망을 말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의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태도를 바꿔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신이 안심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을 찾는 것도 생각하자. 많은 사람이 의사를 절대적인 존재라 믿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변함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의사는 만능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을 텐데 병원이 효율주의에 빠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진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자 각자의 상태를 촘촘하게 살피지 않고 오로지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데에 필사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해당 환자에게 정말로 유익한지 어떤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처방하는 것이다. 나는 안이하게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감기나 두통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약의 힘을 빌리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 내장 기능 저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약물 복용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약의 부작용에 대해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령이 들수록 약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때로는 약을 버릴 용기도 필요하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 숫자로 나타나는 것에는 종류도 많은데 중요한 점은 이 수치들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려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보내는 사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혈압이 최고 혈압 220으로 고혈압의 기준이라는 140을 훌쩍 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복용하지 않고 있다. 지시대로 복용해서 혈압을 무리하게 낮춰버리면 머리가 멍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약의 양을 조절해서 대략 170 언저리가 유지되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또 혈당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600 정도가 된다. 식후 정상적인 혈당치인 140 미만보다 꽤 높은 상태지만 처방받은 대로 다 먹지 않고 운동을 해서 300 정도까지 내렸다. 약으로 무리하게 정상 범위까지 낮추느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 컨디션이 나빠지느니 설령 장래에 질병에 대한 위험이 있더라도 지금 편안하게 일상을 지내는 쪽이 내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신경 쓰느라 참아야만 하는 생활을 하느니 장수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즐겁게 나답게 살고 싶다. 자신이 받을 의료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신이 노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삶의 모습과 그대로 이어진다. 나의 의사는 내 인생관과 생사관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인가? 소중한 생명을 맡기는데 충분한 사람인가? 언제나 이런 물음을 가지면 좋겠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쩌면 시니어 세대를 맞이한 우리가 내 삶을 나답게 사는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질병과 함께 산다는 태도가 정신을 안정시킨다. 질병에 대해서도 걸리면 걸린 대로 살아간다는 정신이 노년기를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보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반드시 늙고 늙으면 질병에 걸린다.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되면 무슨 질환 하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질병을 뿌리 뽑으려는 삶의 태도는 어느 시기까지는 당연히 중요하며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질병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꺼림칙하게 여겨 회피할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즉, 자신이 질병에 걸렸음을 수용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편이 훨씬 건설적이라는 뜻이다. 정신과 의사인 모리타 마사타케가 제창한 모리타 요법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불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안을 수용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마음 치료법이다. 즉,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면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자. 모리타 요법으로 접근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인이 있는 그대로 수용한 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좀 더 상냥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저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라며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어 본다 같은 어드바이스를 한다.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면 바로 거기부터 앞날에 대한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물론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어려워졌을 때 대한 것이다. 만약 회복의 전망이 어둡다면 그 질병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병마와 싸우다. 즉, 투병이 아니라 병마와 함께 산다는 공병의 정신으로 질병을 잘 길들이면서 살아가는 침착하고 평온한 정신이 시니어에게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관심 갖기를 들 수 있다.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남아있는 잔존 능력에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도 시나 그림 창작에 의욕을 불태우는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보는 방법은 많이 있다. 패럴림픽 선수들은 그들이 출전한 많은 경기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압도적 기량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겨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례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생겼을 때는 그것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있는 힘껏 내 맘대로 산다. 내가 58세이던 2019년에 있던 일이다. 몸 상태가 이상하게 안 좋고 체중까지 많이 빠지길래 오랜만에 혈액 검사를 받았더니 매우 높은 고혈당이 나왔고 췌장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워낙에 혈압이 높기도 했어서 장수는 못할 거라 여기며 살긴 했지만 이 일로 나의 죽음을 처음으로 확실히 각오했다. 그때 내가 내린 결단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실컷 하다 가자였다. 결과적으로 암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내 인생관과 사생관에 지금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은 어차피 모두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똑똑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행복도는 뚝뚝 떨어진다. 죽고 싶지 않아,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라며
항상 겁내고 불안해하면 행동도 사고의 폭도 좁아진다. 반면 어차피 죽는데라며 배짱을 가지면 남들 눈에는 대담해 보이는 도전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앞으로의 인생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기분 좋은 일상이 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은 천방지축 개구쟁이 신이어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온 힘을 바쳐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쩌자는 건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게 원래 나거든요. 라는 다소 천방지축 같은 모습은 인정받으며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만끽하자. 이것이 건강장수의 비결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남의 눈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처럼의 신나는 시기를 영 못 쓰게 된다. 돈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아끼지 말고 쓰자. 자식을 위해 남기려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게 원치 않는 다툼을 낳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느니 차라리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돈을 써서 덩달아 경제도 돌아가게 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쓰면 쓸수록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을 써야 귀한 대접을 받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 자기 긍정감 향상으로도 이어져서 치매나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신세 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지금까지 평생토록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인생의 종반에 다다른 지금만큼은 그에 대한 보답을 받아도 결코 죄가 아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